전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기초생활과 그간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정의당의 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병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공약 발표를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박성필 충남 천안시을 후보님 함께하셨습니다. 엄재철 강원 춘천시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한민정 대구 달서굴 후보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후보님들께서 직접 정책 공약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필 후보님부터. 안전한 일상, 사회적 돌봄, 존엄한 노년, 복지국가 선도정당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 지출은 11.1%로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꼴찌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8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 상대 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신세대, 지식세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10위권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이 없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 걱정에 이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어 빈곤한 사람들을 옥죄다 못해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은 우리의 노후를 어둡게만 합니다. 사회 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있어 왔지만 질은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의존적인 공급구조, 불안정한 시간제 방식의 일자리로 인해 사회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등 새로운 위기와 변화에 대응한 복지 패러다임과 이에 대응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합니다. 이제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는 복지대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OECD 평균 복지국가는 이루겠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겠습니다. 전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기초생활과 그간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의 복지정책이 미래통합당의 복지정책과 다르듯이 강원도 춘천에서는 정의당 엄재철의 복지공약과 김진태 후보의 복지공약이 다릅니다. 이번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동물 서비스로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병원은 특정 목적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 요양과 요양노동 모두의 질 강화로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 중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은 전체의 81%의 민간 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요양보호사 38만 명 중 32만 명이 재가기관에서 비정규 시급제 계약으로 일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좋은 요양보호사가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재가 서비스의 이용을 가로막는 본인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가 서비스 종사자 2인 1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가 심사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결정해 놓고서는 본인 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강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가 서비스에 2인 1조를 도입하여 최중증 장애인 등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용자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보육 공공성 투트랙 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도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교육 균형 발전 지표를 도입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고 보조금 차등 보조율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인상하고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 방문해 보육환경, 진단, 교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인권 보육의 기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빈곤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심각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절대 빈곤선 아래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에만 7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된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함께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 간 부양연대를 이뤄내겠습니다. 병에 걸릴 경우 생계를 걱정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생계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상병수당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위한 노후준비 제도인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65.1%에 불과합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55.2%가 국민연금이며 8.3%가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8.4%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적연금 가입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노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5%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대, 실업 크레딧을 확대하고 양육 크레딧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국민 신뢰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최고에 이른다는 2020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재정 투자 규모는 180.5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8년 국민들이 사보험에 낸 보험료만 201.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노후 불안, 생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역시 보험료 부담에 촘촘하지 못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 중 절반만이라도 공적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쏟아붓는 돈의 절반만 공적으로 전환한다면 OECD 평균 복지국가 가능합니다. 이제 복지 대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였습니다. 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로 상징되는 보편복지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정의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OECD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복지 영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보편복지를 확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의당의 복지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